안녕하세요. 안동중앙고등학교 1차시 수학 1학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교과서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교과서가 없는 학생은 영상을 잠깐 멈춘 다음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수업을 실시해 주도록 해요. 어, 교, 수업을 시작하면 먼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목차를 봐볼게요. 차례. 지금 차례라고 표현되어 있는 페이지 있죠. 제일 앞에 차례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를 가서 내용을 한번 봐보면 가장 처음에 들어간 건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다항식 대단원에 보면 다항식의 연산이 있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나요? 대부분의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목은 중학교 3학년이랑 연관이 굉장히 커요. 중학교 3학년 과목이랑 연관이 되게 크기 때문에 중3 거 복습을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중3 때 공부를 많이 아니면 심각하게 하지 않은 학생은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중3 때 공부를 하는 애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헷갈리면. 자, 중3 때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보면 다항식의 곱셈이 있고 인수분해라는 내용이 있죠. 그쵸. 그러면 배운 걸 왜 또 배우냐 이런 게 아니라 배운 부분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울 거란 얘기예요. 물론 저희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든가 나머지 정리, 항등식이란 걸 배우질 않았죠. 여기서 이걸 추가해서 인수분해와 다항식의 곱셈을 좀 더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건데, 방정식 들어봤죠 여러분? 방정식이 뭐예요? 방정식은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에요.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걸로 저희 여기 나와 있는 건 복소수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의 예를 들어 볼게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차수가 2차인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라는 2차식이 돼야겠죠? 그러면 자, 잠시만요. 예를 들면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얘는 2차 식이죠. 얘는 2차 식. 그쵸? 그럼 방정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되면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2x 제곱 잠시만요. 버튼이 눌러졌네.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라는 게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태라서 잠시만요. 됐다. 자,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y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되겠죠? 그쵸? 2차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 뭔지 알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중학교 때 배웠던 다항식과 곱셈과 인수분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웠어요?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를 배웠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고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2차 방정식을 뭘 하고 2차 함수에서 뭘 했고 보통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형과 기본 모형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또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나아가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배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배운 거지 실제로 근각계수의 관계는 여기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근각계수 관계. 그러니까 중3 때 사실 배우면 안 되는 부분이었지만 문제를 풀거나 안 풀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각계수의 관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이제 여러가지 방정식, 보통 우리가 2차 함수 방정식과 2차 함수만 다뤘고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다룬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가지 방정식에서 보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2차 방정식 이후 차수가 더 높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대해서 배우고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배울 거란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부등식. 부등식은 언제 배웠어요? 부등식 기억하나요? 중3 때 부등식을 배우진 않았는데 저희가 그 전에 중3 이전에 부등식을 배웠죠. 그럼 부등식은 방정식은 저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라 그랬고 변수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부등식 같은 경우엔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에요.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 부등호 뭐 기억하나요? 부등호 보통 크다 또는 작다 또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호에 대해서 기억하죠. 그럼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부등식이 들어가 있는 식도 공부를 할 거고 부등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는데 1학기 내용은 보통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이 1, 2학기에 같이 배울 거예요. 교과서 하나를 가지고. 그러면은 단원이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4, 5, 6단원까지 있죠. 그러면 당연히 1학기 때는 여기까지 배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저희가 1학기에 개학이 늦거나 진도가 늦어서 이걸 다 못 배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도형의 방정식은 우리가 중3 때 다항식을 배웠고 그리고 2차 방정식을 배웠고 입차 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 배웠던 게 뭘까요? 바로 도형이긴 한데 삼각비 배우고 원 배웠죠. 그 원이 여기서 진짜 많이 써요. 원의 방정식에서. 그래서 중3 때 원을 이제 이때 가면 대부분 다 까먹지만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이란 거는 방정식이 도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데 도형이라는 게 뭐냐? 도형이라는 건 점이나 선, 면, 그러니까 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로 찍혀져 있는 점, 그리고 일직선, 그리고 면, 그리고 다면체 같은 예를 들면 정육면체 이런 것들을 통틀어 이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도형이 사실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걸 도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직선도 도형이고 그리고 삼각형이 아닌 우리가 다각형을 제외한 면처럼 생긴 것들도 도형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각형 원구 이런 거는 면체겠죠. 당연히 도형이고 그 외에도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직선이라든가 선분이라든가 직선, 선분 그리고 점 이런 것도 다 도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그거를 우리가 방정식이 도형을 뜻하는데 그 도형을 이루는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겠다. 그러니까 방정식이 왜 도형의 모양을 하는지는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연관을 이제 지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1학기 때 배울 거를 되게 크게 생각을 해봤는데 중학교 때 다항식을 복습을 이번에 하고 다음 시간에 부터 다항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다항식이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배웠다고 했는데 뭘 배웠냐면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곱셈 공식부터 할게요. 곱셈 순서가 아래쪽부터 돼 있긴 한데 잠깐만요. 이거를 순서를 제가 수정해서 올게요. 자 순서를 수정해서 오냐고 프레임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 먼저 곱셈 공식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은 a 플러스 b의 제곱. 지금 곱셈 공식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합차 공식이라고도 하죠. 합차 공식. 자, 얘는 저희가 보통 합차 공식이라고도 해요. 합차 공식. 태블릿을 처음 써봐서 글씨가 조금 못생겼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원래도 글씨가 좀 못생기긴 했지만. 그리고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 자, 그리고 이런 곱셈 공식을 배우고, 그 인수분해는 이거를 역연산으로, 역으로 반대로 하는 건데, 그 외에 뭐 특별히 알아야 될 건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 정도. 그래서 뭐 인수분해를 어떻게 했던가 이런 거 기억 그 정도만. 자, 그러면 우리가 곱셈의 연산을 할 때 좀 익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연산의 순서인데 왜 저게 저렇게 됐던지 기억을 해보면, 자, a 플러스 b. 자, a 플러스 b. a 플러스 b의 제곱이란 말은 이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때 우리가 a는, a가 있으니까 a는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자, a와 a를 곱해주면 a 제곱이 되고, a와 b를 곱해주면 ab가 되는데, 기호가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리고 다시 ba, bb. 자, 이렇게 되면 ba가 되고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죠. 근데 ba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항식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얘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를 바꾸면 ab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됐었다라는 게 기억이 나죠. 그럼 똑같이, 자, a-b의 제곱은 똑같은 원리로 a제곱 마이너스 ab.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요렇게 되면 ab인데 부호가 하나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ab가 되고, 여기도 ba가 되니까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이 돼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던 걸 기억을 할 거예요. 합차 공식 같은 경우에는 뭐 중학교 때도 많이 썼겠지만 고등학교 때도 3년 내내 써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 있으란 말이에요. 자, 중간에 부호가 달랐을 때, 즉 a 플러스 b 그리고 a 마이너스 b 일 때는 얘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 왜 그런가 봤더니 a제곱, 실제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ab 그리고 플러스 ab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이 칸하고 이 칸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이래서 합차 공식을 했고, 자, 곱셈 공식을 외워둬야 돼요. 외워둬야 되는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x 플러스 a.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우리가 중학교 때 다 전개를 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x제곱, 자, x제곱 그리고 x 곱하기 b니까 xb인데, 저희가 미지수, 변수를 뒤쪽으로 넣는 습관이 있으니까 bx 그리고 더하기 ax 그리고 ab죠. 자, 얘를 정리를 하면 얘네 둘은 차수가 같네요. 차수가 같은 건 보통 묶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묶냐, x로 묶을 건데, 그러면 얘는 a고 얘는 b예요. 그래서 b 플러스 a겠지만 우리가 그냥 알파벳 앞에 나오는 걸 이렇게 해주면 a 플러스 bx, 그쵸? 그리고 더하기 ab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오른쪽 곱셈 공식을 해보면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거를 전개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처음은 acx 제곱, 그쵸? ax cx인데 ac 되고, 자, 여기서 a와 c는 상수예요. 상수 기억나죠? x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x는 합하면 지수가 차수가 올라요. 그리고 더하기 ad 그리고 더하기 bcx 더하기 bd가 되겠죠. bd. 자, 여기서 차수가 같은 거, 얘는 2차죠 1차는 1차. 뭐 하나 빼먹었네요. adx를 빼먹었네요. adx인데, 그러면 얘도 1차죠. 자, 얘는 상수죠.
사실 x로 치면 0차긴 한데 상수죠. 자, 그럼 1차가 두 개가 있으니까 묶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acx 제곱 더하기 x로 묶을 건데, 그러면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가 되겠죠. 자, 곱셈 공식도 별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를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수분해 공식.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은 좀 익숙해져야 돼요.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할 거예요. 2라는 애는 1 곱하기 2밖에 안 된다. 얘의 소인수가 1과 2다. 그래서 1, 2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는 개수가 없으니까 얘는 1, 1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더했을 때 얘가 플러스니까 얘는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합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1 플러스 2 더해서 플러스 3이죠. 그럼 가운데 걸 보는 거예요. 플러스 몇이에요? 3이죠. 그럼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겠구나.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됐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게 복습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학생은 중3 책을 해서 한번 인수분해를 해 보도록 해요. 1차 시는 이렇게 끝내고 다음 차시 다항식을 들어갈 때는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확실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타블렛을 처음 쓰고 이렇게 인터넷 수업을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좀 변수도 많고 차도 많았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